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교육의 현장이자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한 너무도 참담한 역사 조롱 사태를 규탄하고 무너진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교사 노조와 함께합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사노조 연맹의 송수연 위원장님, 박소영 정책처장님, 동명의 성수연 연구원장님 오셨습니다. 서울교사노조의 박근병 위원장님, 정혜영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전남 광주교사노조의 이성은 위원장 대행님, 이민관 사무처장님, 중등교사노조의 이선희 정책실장님, 이지예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낭독 후에는 고등학교 사회선생님이신 이지예 선생님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수연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의 깊은 유감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청소년 사이에 일배식 혐오 문화가 이미 뿌리 깊게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응원 구호에 탈을 쓴 극우적, 인권 침해적 행태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조롱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를 체계적인 집단 구호로 외쳤고 율동까지 펼쳤습니다. 체계적이고 문화적 침투입니다. 이전에도 있어 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냥 두고 보면 불 보듯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사태를 국내 굴지 기업과 국내 명문고등학교와 연결하여 일어난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리박스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1년 반 전 리박스쿨 문제는 해소된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학생들이 혐오 문화를 놀이로 인식하고 재현하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이어진 이런 놀이 문화는 현재 중고등학교까지 퍼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배제고는 1984년 전두환 때 세워진 3m짜리 이승만 동상이 세워져 있고 학교 도서관에는 5.18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지만원의 책들을 버젓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5.18 팩트로만 증명된 북한 특수군, 새로 써야 할 5.18 역사, 21가지 5.18 광주 북한군 개입 증거 등이 그 책들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 전자도서관에는 이 책들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탄핵이 되고 내란이 종식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실에서 교사들은 온몸으로 이를 받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전남광주 교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단 10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인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수천 명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신군부 시기 계엄군을 동원해 광주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고 학살했고 시민들은 이에 저항했던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 사건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 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5.18의 핵심은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 사태를 지켜본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또 무겁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정 학교나 일부 학생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교육 전반이 직면한 민주주의이자 시민 역사 교육의 위기를 드러낸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교사의 사회수업과 학부모 민원 경험 조사에 따르면 사회수업 중 민원을 우려하거나 부담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5점 만점에 평균 4.41점이라는 높은 수치로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교사는 빨갱이다, 5.18은 폭동이다, 촛불 집회가 왜 민주주의냐는 발언과 요구를 학부모로부터 들었다는 교사들의 증언들도 다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바로잡아야 할 교실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과 민원의 최전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혐오가 놀이가 되고 역사가 조롱의 소재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을 책임은 학생 개개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교사에게 정당한 생활지도권과 교육적 판단권을 보장하지 못한 우리 사회와 교육당국에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교육청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엄중하게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배재고 내부에서 일부 학생 선수들의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배재고 책임자와 감독 등 지도부는 광주일고와 광주 시민들에게 직접 머리 숙여 사과하고 사퇴를 포함한 고강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책임자와 감독을 포함한 모든 지도부의 방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와 체육 현장의 혐오, 조롱, 차별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학생 몇 명의 일탈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기보다 상대를 조롱하고 혐오하는 사회를 만든 것은 어른들입니다. 승리를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는 문화, 이를 제지하지 않는 지도자, 모욕과 멸시를 제재하지 않는 심판, 방관하는 어른들, 그 속에서 아이들은 그것은 괜찮은 행동이라고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어른들의 책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를 제재하고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범정부 시민 역사교육 TF를 구축하고 학교와 스포츠 내 혐오, 조롱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혐오 표현을 하는 관중과 선수의 퇴장, 영구 출입 금지 지침을 수립하고 혐오 문화의 온상이 되는 사이트와 플랫폼을 포함한 과감한 조사와 조치를 포함한 혐오 방지법 제정에도 나서야 합니다. 넷째, 교육부는 교실에서 혐오와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교사의 생활 지도권과 교육적 판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권한을 보장하고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온전히 교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제도도, 정책도, 사회도 교사에게 교육적 힘을 충분히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 과도한 민원과 정치적 공격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확산되는 혐오 콘텐츠와 허위 정보, 알고리즘 기반 극단화 현상에 대해 범사회적 대응 방안도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만들어 갈 때입니다. 그래야 교육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저는 이번 사태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혐오방지법을 포함한 입법 노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이 왜곡된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그리고 교사들이 교실에서 두려움 없이 혐오와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수 국회의원, 교사노동조합 연맹, 서울교사노동조합,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 중등교사노동조합이 함께합니다. 이 다음에는 선생님, 고등학교의 사회선생님인 이지혜 선생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일반 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혐오를 가르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혐오를 배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배제고 사건은 학교 현장을 경험한 교사의 입장에서는 비단 하루아침에 생긴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서 근무하던 10년 전 즈음에도 혐오 표현이 놀이처럼 소비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곤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주변에서 제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는 노골적인 혐오 표현보다 훨씬 일상적인 단어가 혐오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학생들은 평범한 동물이나 과학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누군가를 조롱하고 낙인 찍습니다. 저 역시 수업 중 학생들의 일상적 단어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함을 가졌다가 수업이 끝난 후 그 단어를 검색해보고 나서야 그것이 혐오 표현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수업을 하기 위해 수많은 혐오 표현을 미리 익힌 뒤 수업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선 혐오 표현을 가르치지 않는데 학생들은 이것을 어디서 최초로 학습했을까요? 아마 온라인 공간에서 먼저 학습했을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기에 이를 교육적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늘 조심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그러한 표현들이 수많은 인간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재생산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학교만의, 특정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에 만연한 혐오 문화가 학교 안에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학생들은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현장 교사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혐오 표현의 부적절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혐오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분명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언어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응원 문화 역시 상대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것이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학교는 혐오를 또 다른 혐오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교사, 학교, 사회가 교육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가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혐오를 바로잡는 것은 교육의 본질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을 교육적으로 바로잡는 역할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학교에 대한 신뢰, 사회적 공감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혐오를 배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혐오를 넘어서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아이들 또한 혐오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혐오는 후천적으로 학습됩니다. 그렇다면 혐오 역시 교육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오가 일상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혐오를 또 다른 혐오로 대응하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현장 선생님의 말씀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혐오 문화를 놀이로 인식하고 이런 걸 재현하는 참담한 문화가 된 이 현실을 모두 개탄하면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도 함께 반성합니다. 모욕과 멸시를 제지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그리고 방관하진 않았는가, 이런 승리를 위해 상대를 깎아내리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지나간 것은 아닐까, 함께 모두 반성하면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제지하고 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여기 함께 하신 교육 식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기 백풀에서 함께 만나실 기자님들이 있으시면 밖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